아침 6시 30분. 햇빛은 창문을 통과해 요양원 복도를 따뜻하게 물들였다. 하지만 은빛사랑 요양원 3층 구석방 306호의 분위기는 그 따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5명의 어르신이 침대 위에, 휠체어에, 작은 의자에 빙 둘러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맞대고 있었다. 박금순이 손가락으로 펼친 낡은 수첩을 가리켰다. 그 수첩엔 형광펜으로 줄 그어진 요양원 평면도가 그려져 있었다. 출입구, CCTV 위치, 직원 휴게실, 비상계단까지. 마치 군사작전을 준비하는 참모진 같았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금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78배 나이가 무색하게 눈빛만큼은 20대 청년처럼 빛났다. 그는 한때 명동 한복판에서 가장 핫했던 별빛다방의 마담이었다. 손님 관리부터 직원 통솔까지 그의 리더십은 타고난 것이었다. 최옥자가 안경을 치켜올리며 말했다. CCTV는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 사각지대가 있어요. 야간 당직이 1명뿐이거든요. 75 평생을 약국에서 보낸 그는 계획과 타이밍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 정확했다. 매일 약 복용 시간을 지키며 살아온 삶이 만든 습관이었다. 김영숙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그런데 제가 말이야. 요즘 무릎은 제가 모실게요. 이순이가 환하게 웃으며 영숙의 손을 잡았다. 한때 유명 백화점 직원 식당을 책임졌던 그는 수백 명을 먹여 살리며 키운 넉넉한 포용력이 몸에 배어 있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정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런데 우리 정말 괜찮을까요? 원장님이 걱정하실 텐데. 미자야. 금순이 미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우리가 뭘 잘못하는 거라도 돼.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러 가는 거야. 그것도 못할 나이가 됐다고 생각해. 미자는 40년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규칙을 지키고 모범을 보이며 살아온 그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오래전 잊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청춘 시절 규칙 따윈 신경 쓰지 않고 친구들과 밤새 떠들던 그 자유로움. 좋아요. 하겠어요. 미자의 대답에 5사람의 얼굴에 동시에 미소가 번졌다. 옥자가 수첩에 적힌 시간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새벽 4시 30분. 비상계단으로 이동. 4시 45분. 후문 도착. 5시 정각. 담장 넘기. 담장? 영숙이 놀란 얼굴로 물었다. 그게 제일 낮은 곳이에요. 1m 20cm. 저희가 의자 쌓아놓을게요. 순이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금순이 모두를 둘러봤다. 70 중반에서 80을 넘긴 5명. 걸음마다 지팡이가 필요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약을 먹어야 하는 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보호받아야 할 약자일지 몰랐다. 하지만 금수는 알았다. 이들의 눈빛 속에 아직도 삶을 향한 열망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디죠? 금순이 물었다. 행복다방. 5명이 동시에 외쳤다. 그리고 손을 모아 하이파이브를 했다. 손바닥이 부딪히는 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지는 그 무엇보다 컸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순회하는 요양보호사였다. 5명은 재빨리 제자리로 돌아갔다. 금수는 수첩을 베개 밑에 숨기고 나머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각자의 자리에서 신문을 보거나 뜨개질을 했다. 문이 열렸다. 어르신들,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강수아 요양보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다. 이제 막 이 일을 시작한 지 석 달.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밝았다. 네, 고마워요. 금순이 상냥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요양원 담장 너머.
50년 전 그들이 청춘을 불태웠던 그 거리를 식당으로 이동하는 동안 5명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말없는 대화. 우리 할 수 있다. 걱정 마. 함께라면 괜찮아. 아침 식사 시간. 식당은 어르신들로 가득했다. 모두 비슷한 일상을 살았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정해진 식사를 하고 정해진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안전하고 편안했지만 그 어디에도 선택은 없었다. 오늘 점심은 뭐래요? 옆 테이블 할머니가 물었다. 미역국이랑 생선구이요. 수아가 대답했다. 금수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보였다. 그곳 어딘가에 행복다방이 있었다. 아직도 그 자리에 있을까? 40년 전 그날의 맛 그대로일까? 금순 언니? 옥자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응, 괜찮아. 금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밥을 떠먹었다. 하지만 입속의 밥은 맛이 없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다. 머릿속은 온통 내일 새벽 4시 30분 그 작전으로 가득했다. 오후 2시 자유시간.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낮잠을 잤다. 하지만 306호는 달랐다. 5명은 다시 모여 최종 점검에 들어갔다. 복장은 검정 바지에 편한 신발, 준비물은 지갑, 휴대폰, 상비약, 귀가 시간은 아침 7시 반 전. 완벽했다. 수십 번 리허설을 거친 계획. 이제 남은 건 실행뿐이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다. 저녁 식사, 산책, 저녁 프로그램. 모든 일과가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5명의 가슴은 평소와 달랐다. 두근거림, 설렘,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 밤 9시, 소등 시간. 불이 꺼지고 복도가 조용해졌다. 금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옆 침대의 옥자도, 그 옆에 영숙도 모두 눈을 뜨고 있었다. 못 차겠어요. 미자가 속삭였다. 나도. 순이가 답했다. 그럼 우리 그냥 이야기나 할까요? 금순이 제안했다. 그렇게 5명은 어둠 속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다. 청춘 시절 이야기, 첫사랑 이야기, 힘들었던 시절 이야기, 그리고 행복했던 순간들. 내가 처음 행복다방에 간 날이 기억나요. 금순이 말했다. 23이었어요. 친구 따라갔는데 그 커피 맛이 정말 이 세상 맛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 쌉싸름하면서도 달콤한. 옥자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 분위기, 재즈 음악 흐르고 사람들 웃음소리 들리고 영숙이 눈을 감으며 회상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켰다. 이제 5시간 반 후면 작전이 시작된다. 5명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그들은 다시 스물이었다. 행복다방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삶의 모든 가능성이 펼쳐지는 듯한 그 느낌. 내일 다시 그 문을 열 것이다. 핸드폰 알람이 진동으로 울렸다. 새벽 4시 20분. 금순이 제일 먼저 눈을 떴다. 78년을 살며 몸에 밴 습관, 알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버릇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무릎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오늘만큼은 참을 수 있었다. 일어나요, 얘들아. 작은 목소리로 동료들을 깨웠다. 하나둘 눈을 뜨는 어르신들. 그들의 얼굴엔 긴장과 흥분이 섞여 있었다. 옥자가 미리 준비해둔 검은색 운동복을 꺼냈다. 요양원 복도는 조명이 어두웠지만 CCTV는 움직임을 감지했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아야 했다. 영숙 언니, 괜찮아요? 순이가 영숙의 팔을 붙들며 물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때 무대를 누비던 몸,
비록 지금은 무릎이 좋지 않지만 이 정도 모험은 할 수 있었다. 4시 30분 정각. 5명은 306호 문을 살짝 열었다. 복도엔 아무도 없었다. 야간 당직 요양보호사는 1층 사무실에 있을 시간. 그들은 고양이처럼 조용히 복도로 나섰다. 비상계단으로 가는 길은 멀지 않았다. 하지만 CCTV 2대를 피해야 했다. 옥자가 앞서가며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잠깐만. 지금. 가요. 첫 번째 CCTV 사각지대를 지나갔다. 모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미자는 손에 땀이 가득 났다. 40년 교직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규칙을 어긴 적 없는 그였다. 하지만 지금 이상하게도 가슴이 뛰었다. 두려움이 아닌 살아있다는 느낌이었다. 두 번째 카메라. 이게 가장 까다로웠다. 화각이 넓어서 완전히 피할 수 없었다. 옥자가 시계를 확인했다. 야간 당직이 순찰을 도는 시간. 카메라를 보는 사람이 없는 단 30초. 지금 5명이 일제히 움직였다. 영숙이 비틀거렸다. 순이가 재빨리 붙들었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비상계단 문 앞에 도착했다. 금순이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다. 삐걱. 오래된 문이 작은 소리를 냈다. 5명이 동시에 얼어붙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들은 계단으로 들어섰다. 휴. 미자가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 멀었어요. 집중해요. 옥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계단을 내려가는 건 생각보다 힘들었다. 어둠 속에서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어야 했다. 금순의 무릎이 욱신거렸다. 영숙은 순이에게 거의 매달려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1층 비상구 앞. 여기서 나가면 후문까지 50m. 그 구간엔 CCTV 3대가 있었다. 옥자가 다시 시계를 봤다. 4시 40분. 정확해요. 그는 미리 조사해둔 경비원 순찰 패턴을 기억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루트. 지금쯤이면 건물 반대편에 있을 시간이었다. 문을 열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 하늘은 남색이었다. 가요. 금순의 신호에 5명이 움직였다. 담벼락을 따라 그림자처럼 이동했다. 첫 번째 카메라를 지나쳤다. 두 번째를 피했다. 세 번째 카메라 앞. 잠시 멈췄다. 이 카메라는 움직이는 타입이었다. 좌우로 천천히 회전하며 사각을 없앴다. 옥자가 카메라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왼쪽으로 돌아갈 때 오른쪽 구석에 약 5초간 사각지대가 생겼다. 준비. 지금 5명이 전력으로 달렸다. 70 중반의 몸으로 전력 질주라니. 젊었을 때도 이렇게 뛰어본 적 없었다. 영숙이 신음을 참았다. 미자가 헐떡거렸다. 하지만 모두 멈추지 않았다. 후문에 도착했다. 철제 대문은 잠겨 있었지만 옆 담장은 예상대로 낮았다. 1m 20. 그래도 그들에게는 높은 벽이었다. 순이가 미리 숨겨둔 플라스틱 의자를 꺼냈다. 엊그제 슬쩍 가져온 것이었다. 내가 먼저 올라갈게요. 금순이 말했다. 언니, 무리하지 말아요. 옥자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 옛날에 담 타기는 좀 했어. 금순이 씩 웃으며 의자에 올라섰다. 무릎이 욱신거렸다. 허리가 뻐근했다. 하지만 손을 뻗어 담장 위를 잡았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올렸다.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성공했다. 담장 위에 올라앉은 금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50년 만에 느껴보는 자유의 공기였다. 언니, 괜찮아요? 아래서 옥자가 물었다. 응, 다들 올라와. 옥자가 다음이었다. 약사 출신답게 정확하고 신중한 동작으로 담장을 넘었다. 순이, 미자도 뒤를 따랐다.
문제는 영숙이었다. 못할 것 같아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 수 있어요. 언니가 무대에서 뛰어내린 거 생각해봐요. 순이가 격려했다. 그건 젊었을 때고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미자와 순이가 양쪽에서 영숙을 받쳤다. 금순이 위에서 손을 내밀었다. 영숙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뛰어올랐다. 손이 닿았다. 금순이 영숙의 손을 꽉 잡았다. 옥자도 도왔다. 셋이 힘을 합쳐 영숙을 끌어올렸다. 영숙의 몸이 담장 위로 올라왔다. 해냈어요. 영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 내려가야 해요. 담장 반대편을 본 금순의 얼굴이 굳었다. 이쪽이 더 높았다. 1m 50은 되어 보였다. 어떡하지?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었다. 금순이 먼저 내려가기로 했다. 담장에 매달려 최대한 높이를 줄였다. 그리고 놓았다. 쿵! 땅에 닿는 순간 무릎에 충격이 왔다. 통증이 밀려왔지만 참았다. 괜찮아요? 위에서 옥자가 외쳤다. 응, 내려와. 한 명씩 내려왔다. 마지막 영숙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갑자기 불빛이 비췄다. 거기 누구야? 경비원이었다. 손전등 불빛이 그들을 향했다. 어서요. 금순이 외쳤다. 영숙이 눈을 질끈 감고 뛰어내렸다. 순이가 받아냈다. 둘이 함께 넘어졌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다. 뛰어요. 5명이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 뒤에서 경비원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골목으로, 골목으로, 더 깊이. 얼마나 뛰었을까. 숨이 목까지 차올라 더 이상 한 발짝도 뗄 수 없을 때 금순이 멈춰 섰다. 모두 담벼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하. 말도 나오지 않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다리는 후들거렸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다. 해냈어요. 미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진짜 해냈어요. 5명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동시에 웃음이 터졌다. 70 중반에서 80을 넘긴 나이에 요양원 담을 넘었다. 마치 10대 청소년들처럼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동쪽 하늘이 연한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새벽 5시 10분. 이제 행복다방까지 가야 했다. 택시 잡아요. 금순이 말했다. 큰 길로 나왔다. 다행히 한산한 시간이라 택시가 금방 왔다. 중년의 기사가 창문을 내렸다. 어디 가세요? 중앙동 행복다방이요. 기사가 잠깐 어르신들을 쳐다봤다. 새벽 5시에 5명의 어르신이 거리를 헤매고 있는 모습이 이상하긴 했지만 묻지 않았다. 택시가 출발했다. 5명은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가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다. 가로등이 하나둘 꺼지고 가게들이 문을 열 준비를 했다. 저기, 저 건물 생각나요? 영숙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아, 예전 극장. 맞아요. 우리 거기서 영화 봤잖아요. 추억이 하나둘 되살아났다. 이 거리 저 골목, 모든 곳에 그들의 청춘이 묻혀 있었다. 택시는 중앙동으로 접어들었다. 금순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곧 도착한다. 행복다방. 그들의 청춘이 살아 숨쉬던 그곳에 택시가 멈췄다. 중앙동 오거리. 옛날엔 이 도시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재개발을 기다리는 낡은 건물들만 남아 있었다. 금순이 차비를 건네며 창밖을 살폈다. 기억 속 풍경과 너무 달랐다. 높은 빌딩들이 사라지고 네온사인도 꺼져 있었다. 여기 맞나요? 옥자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맞아요. 저기
저 모퉁이. 금순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구석진 골목 안쪽. 낡은 2층 건물이 보였다. 벽은 시간의 흔적으로 얼룩졌고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 건물 1층에 걸린 낡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행복다방. 세로로 쓰인 글씨는 색이 바래 거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읽을 수 있었다. 5명은 그 간판을 멍하니 바라봤다. 50년이란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했다. 아직 있네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봅시다. 금순이 앞장섰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다. 골목 안으로 들어서자 더 선명해지는 건물. 1층 유리창 너머로 어두운 실내가 보였다. 아직 문을 열지 않은 모양이었다. 문 앞에 섰다. 나무로 된 오래된 문. 손잡이는 녹슬었고 유리엔 금이 가 있었다. 금순이 손을 뻗어 문을 당겼다. 잠겨 있었다. 영업 전인가 봐요. 미자가 말했다. 몇 시에 여나요? 순이가 문에 붙은 영업시간 안내문을 봤다. 하지만 너무 낡아서 글씨가 보이지 않았다. 기다려요. 금순이 결정했다. 5명은 문 앞 계단에 나란히 앉았다. 차가운 시멘트의 냉기가 엉덩이로 전해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그 자리에 앉아 해가 떠오르는 하늘을 바라봤다. 언니, 옥자가 금순을 불렀다. 응? 우리 정말 대단한 거 한 거 맞죠? 옥자의 목소리엔 믿기지 않는다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응, 대단해. 금순이 웃었다. 70 넘어서 담 넘는 사람이 어디 있어. 5명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조용한 새벽 골목에 울려 퍼졌다. 시간이 흘렀다. 하늘은 점점 밝아졌고 거리는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빵 굽는 냄새가 났다. 신문 배달하는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다. 6시 30분 골목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5명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약간 구부정한 허리의 노인. 그는 손에 열쇠 뭉치를 들고 있었다. 남자가 5명을 보고 멈췄다. 의아한 표정이었다. 어르신들, 새벽부터 여기 왜 계세요? 커피, 마시러 왔어요. 금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남자가 5명을 자세히 쳐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아, 그러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남자는 문을 열었다. 삐걱, 오래된 경첩이 소리를 냈다. 문이 열리자 내부에서 묵은 공기가 흘러나왔다. 곰팡이 냄새, 먼지 냄새, 그리고 아련한 커피 향. 들어오세요. 5명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어두웠다. 남자가 전등 스위치를 올렸다. 탁,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켜졌다. 5명은 숨을 멈췄다. 그곳은 정확히 50년 전 그대로였다. 낡은 나무 테이블, 빨간색 비닐 의자, 벽에 걸린 오래된 포스터, 구석엔 진공관 라디오까지 있었다. 그대로네요. 영숙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네, 아버지가 그대로 두래요. 남자가 대답했다. 아버지? 네, 이 가게 원래 주인이요.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냥 이대로 운영하고 있어요. 남자는 카운터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오래된 커피 기계를 켰다. 부웅. 기계가 예열되는 소리가 났다. 어떤 걸로 드릴까요? 옛날 방식으로요. 금순이 말했다. 옛날 방식? 네, 사이펀으로. 끓이는. 아,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선반 위에서 먼지 쌓인 사이펀 기구를 꺼냈다. 알코올 램프, 유리 플라스크, 필터.
모두 50년 된 도구들이었다. 남자는 능숙하게 커피를 준비했다. 원두를 갈고 물을 끓이고 램프에 불을 붙였다. 보글보글 물이 끓는 소리가 작은 가게 안에 퍼졌다. 그리고 진한 커피 향이 피어올랐다. 5명은 그 과정을 말없이 지켜봤다. 50년 전 그들이 20대였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커피가 만들어졌다. 똑같은 소리, 똑같은 향, 다 됐습니다. 남자가 커피를 잔에 따랐다. 하얀 도자기 잔, 그것도 옛날 그대로였다. 5잔의 커피가 테이블 위에 놓였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드세요. 금순이 잔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잔을 입술에 가져갔다. 그리고 한 모금 마셨다. 쌉싸름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뒤이어 달콤함이 밀려왔다. 목을 넘기자 따뜻함이 가슴으로 내려갔다. 금수는 눈을 감았다. 50년 전 그 맛이었다. 정확히 똑같이. 맞아요. 금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맛이에요. 옥자도, 영숙도, 순이도, 위자도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5명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들은 울지 않으려 애썼지만 참을 수 없었다. 왜 우세요? 남자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에요. 그냥 금순이 눈물을 닦았다. 너무 좋아서요. 남자도 따뜻하게 웃었다. 천천히 드세요. 시간 많으니까. 5명은 커피를 한 모금씩 천천히 마셨다. 서두르지 않았다. 50년을 기다린 커피였으니까. 한 모금 한 모금이 추억이었다. 첫사랑, 젊은 날의 꿈, 함께 웃던 친구들.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골목에 아침 햇살이 가득 찼다. 5명은 그 따뜻한 빛 속에서 커피를 마셨다. 세상 그 어떤 고급 카페에서도 느낄 수 없는 진짜 행복이었다. 감사합니다. 금순이 빈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천만에요. 자주 오세요. 네, 또 올게요. 하지만 금수는 알았다. 아마 다시는 오지 못할 거라는 것을. 요양원으로 돌아가면 더 철저히 감시받을 것이다. 하지만 괜찮았다. 이 한 잔으로 충분했다. 평생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했다. 5명은 가게를 나섰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다. 금순이 뒤를 돌아봤다. 행복다방 간판이 아침 빛에 반짝였다. 가요. 요양원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오전 7시. 은빛사랑 요양원은 발칵 뒤집혔다. 306호 어르신 5명이 동시에 사라진 것이었다. 강수와 요양보호사가 아침 순회를 돌다 빈 침대들을 발견하고 비명을 질렀다. 곧 비상벨이 울렸고 모든 직원이 건물을 뒤지기 시작했다. 민지훈 원장은 CCTV를 돌려봤다. 새벽 4시 30분.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5개의 그림자. 비상계단으로 사라지는 모습. 후문 담장을 넘는 장면. 믿을 수 없었다. 어떻게 저 나이에. 지우는 머리를 감쌌다. 요양원을 운영한 지 10년.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어르신들이 탈출하다니. 그것도 5명이나 동시에. 원장님,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잠깐만. 지우는 다시 CCTV를 돌려봤다. 어르신들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했다. 계획적이었다. 카메라 사각지대를 정확히 피했다. 미리 준비한 의자로 담장을 넘었다. 이건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준비를 했어요. 며칠 전부터. 그럼 왜요? 수아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지훈도 알 수 없었다. 요양원은 안전하고 편안했다. 새끼 식사,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까지. 왜 여기를 벗어나고 싶어 했을까? 보호자들에게 연락해요. 그리고 주변을 수색합니다. 직원들이 흩어졌다.
지우는 다시 CCTV 화면을 들여다봤다. 담장을 넘는 어르신들의 표정이 보였다. 두렵지만 설레는 살아있는 표정이었다. 같은 시각 행복다방을 나선 5명은 큰 길을 걷고 있었다. 택시를 타고 요양원 근처까지 가려 했지만 돈이 부족했다. 커피값을 내고 나니 택시비가 모자랐다. 걸어야 할 것 같아요. 옥자가 지도 앱을 보며 말했다. 얼마나 걸려요? 40분쯤? 5명은 서로를 바라봤다. 70 중반에서 80의 몸으로 40분을 걷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가요. 금순이 앞장섰다. 해는 높이 떠올라 따가웠다. 다리는 무거웠고 무릎은 욱신거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언니, 괜찮아요? 순이가 영숙의 팔을 붙들었다. 영숙의 얼굴은 창백했다. 무릎이 심하게 아픈 모양이었다. 괜찮아. 조금만. 하지만 영숙의 걸음은 점점 느려졌다. 5분을 걷고 쉬고 다시 걷고 쉬고 시간이 흘렀다. 7시 50분. 요양원에선 이미 난리가 났을 시간이었다. 전화 올 거예요. 미자가 불안하게 말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금순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MB사랑 요양원이라고 떴다. 금순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왔다. 옥자의 폰, 영숙의 폰, 모두 동시에 울렸다.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미자가 말했다. 조금만 더 가요. 거의 다 왔어요. 금순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때 뒤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5명이 돌아봤다. 뱀빛사랑 요양원 차량이었다. 차가 멈추고 민지훈 원장이 내렸다. 어르신들, 지훈이 다가왔다. 얼굴엔 안도와 걱정이 섞여 있었다. 놀라셨죠? 다들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원장님. 금순이 지훈을 바라봤다. 미안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괜찮아요. 다치지 않으셔서 다행이에요. 어서 타세요. 모시고 갈게요. 지훈이 차 문을 열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원장님. 옥자가 입을 열었다. 우리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었어요. 커피. 지훈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요양원에도 커피 있잖아요. 아니에요. 금순이 고개를 저었다. 그 커피가 아니에요. 우리가 젊었을 때 마시던 그 커피요. 행복다방 커피요. 영숙이 작게 덧붙였다. 지우는 5명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봤다. 지친 얼굴, 땀에 젖은 머리, 떨리는 다리.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빛나고 있었다. 살아있는 눈빛이었다. 그게 그렇게 중요했어요? 네. 5명이 동시에 대답했다. 지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10년간 요양원을 운영하며 수백 명의 어르신을 돌봤다. 안전하게, 건강하게. 하지만 그가 놓친 게 있었다. 그들도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싶어 한다는 것. 커피 한 잔을 위해 담을 넘을 만큼. 타세요. 모셔다 드릴게요. 지훈이 다시 말했다. 벌은 주실 거예요? 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훈이 피식 웃었다. 벌이요? 무슨 벌을 줘요? 어르신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5명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다. 그들은 차에 올랐다. 영숙이 자리에 앉자마자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한계였던 모양이다. 차가 출발했다. 지우는 백미러로 어르신들을 힐끔힐끔 쳐다봤다. 다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피곤해 보였지만 얼굴엔 만족스러운 미소가 어려 있었다. 그 커피 맛있었어요? 지훈이 물었다. 네, 금순이 대답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차는 요양원으로 향했다. 거리는 점점 익숙해졌다.
곧 도착할 것이다. 다시 그 안전하지만 답답한 공간으로. 금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행복다방이 있는 방향을 향해. 비록 다시는 가지 못하더라도 오늘의 기억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50년 만에 되찾은 자유의 맛. 요양원에 도착했다. 직원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마중 나왔다. 수아가 달려와 영숙을 부축했다.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으세요? 괜찮아요. 영숙이 미소 지었다. 오늘 정말 좋은 날이었어요. 모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익숙한 복도, 익숙한 냄새. 하지만 오늘만큼은 다르게 느껴졌다. 이곳은 감옥이 아니라 쉼터였다. 언제든 나갈 수 있다는 걸 증명했으니까. 306호에 도착했다. 5명은 각자의 침대에 누웠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은 날아갈 것처럼 가벼웠다. 우리 정말 대단해요. 미자가 천장을 보며 말했다. 응, 대단해. 금순이 눈을 감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오늘은 좋은 꿈을 꿀 것 같았다. 행복다방에서 커피를 마시는 꿈을. 오후 3시 요양원 원장실. 민지우는 책상 앞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눈앞엔 5 어르신의 기록 파일이 펼쳐져 있었다. 박금순, 최옥자, 김영숙, 이순희, 정미자. 모두 입소한 지 3년에서 5년. 건강 상태는 안정적. 프로그램 참여도 높음. 문제없는 모범적인 입소자들이었다. 그런 그들이 왜 탈출을 시도했을까? 지우는 아침에 들었던 대답을 곱씹었다. 커피 한 잔. 그렇게 단순한 이유였다. 아니, 단순하지 않았다. 그 커피 한 잔 속에는 그들의 청춘이, 자유가, 삶이 담겨 있었다. 똑똑. 노크 소리에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강수아가 들어왔다. 손에는 서류를 들고 있었다. 원장님, 보호자분들께서 전화 주셨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걱정하시긴 하셨는데 다행히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특별한 조치는 원하지 않으신데요. 지훈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사실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었다. 보호자들이 요양원의 관리 부실을 문제 삼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 그러지 않았다. 그런데 원장님, 수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제 생각엔 어르신들이 또 시도하실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까 돌아오실 때 표정을 봤거든요. 후회하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만족스러워 보이셨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아의 관찰이 정확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안을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수아의 제안에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보안 강화, CCTV 추가, 순찰 강화, 비상구 잠금 장치. 기술적으로는 가능했다. 하지만 그게 옳은 방법일까? 수아 씨. 네, 원장님. 우리가 왜 이 일을 하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아가 당황했다. 어르신들을 돌보기 위해서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돌본다는 게 뭘까요? 밥 먹여드리고, 약 챙겨드리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수아는 대답하지 못했다. 어르신들도 자기 삶을 살고 싶어 해요. 선택하고 싶어 하고, 자유롭고 싶어 해요. 우리가 그걸 막을 권리가 있을까요? 하지만 위험하잖아요. 그래요. 위험해요. 하지만 위험하다고 해서 모든 걸 금지할 순 없어요. 그럼 이곳은 요양원이 아니라 감옥이 되는 거예요. 지훈의 말에 수아가 깊이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같은 시각 306호. 5명은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몸은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아드레날린이 아직 가시지 않은 탓이었다. 얘들아,
금순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응? 우리 정말 잘한 거 맞죠? 금순의 목소리엔 불안함이 섞여 있었다. 새벽에 흥분이 가라앉자 걱정이 밀려왔다.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쳤다. 원장님, 요양보호사들, 보호자들, 잘한 거예요. 옥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누구한테 피해 준 거 아니에요.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온 거예요. 맞아요. 영숙이 동의했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나이 들었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순이가 일어나 앉았다. 언니들, 솔직히 말할게요.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신나는 날이었어요. 나도. 미자가 조용히 말했다. 40년 교사 생활하면서 한 번도 규칙을 어긴 적 없었어요. 근데 오늘 담을 넘었어요. 무서웠지만 너무 짜릿했어요. 5명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동시에 웃음이 터졌다. 침대가 흔들릴 정도로 웃었다. 복도를 지나던 수아가 그 웃음소리를 들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다. 5명이 마치 10대 소녀들처럼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다. 그 모습에 수아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저녁 식사 시간. 식당엔 입소자들이 가득했다. 5명이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집중됐다. 소문은 이미 퍼진 모양이었다. 진짜 담 넘었대요? 한 할머니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네, 금순이 당당하게 대답했다. 어머, 대단하시네요. 무섭지 않으셨어요? 커피 맛있었어요? 질문이 쏟아졌다. 5명은 자신들의 모험담을 들려줬다. 새벽 탈출, 택시 타기, 행복다방, 그 커피의 맛. 어르신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다. 나도 가보고 싶네요. 한 할아버지가 중얼거렸다. 저도요. 옛날에 자주 가던 국수집이 있었는데 나는 서점, 헌책방이 있었어요. 하나둘 추억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들도 모두 청춘이 있었고 추억이 있었고 가고 싶은 곳이 있었다. 단지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지훈이 5명을 불렀다. 잠깐만요, 어르신들. 원장실로 따라 들어간 5명은 긴장했다. 혹시 벌을 받는 건 아닐까? 앉으세요. 지훈이 의자를 권했다. 5명이 나란히 앉았다. 어르신들, 오늘 일, 제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지훈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처음엔 걱정만 했어요. 위험하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생각해보니 제가 틀렸어요. 5명이 놀란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봤다. 어르신들이 원하는 게 뭔지 전혀 몰랐어요. 안전하고 편안하게만 하면 되는 줄 알았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원장님.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지훈이 앞으로 몸을 숙였다. 한 달에 한 번 추억 나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까 해요. 어르신들이 가고 싶은 곳, 가족이나 직원이 함께 동행해서 갈 수 있게요. 5명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네. 안전하게, 하지만 자유롭게 어르신들의 추억을 다시 찾아드리고 싶어요. 금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어르신들이 가르쳐 주셨어요. 나이가 들어도 여기 계셔도 여전히 살아있고 싶어 하신다는 거려. 5명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다. 오늘의 모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 밤이 깊었다. 306호는 조용했다. 하지만 5명은 모두 깨어 있었다. 각자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다. 얘들아. 금순이 어둠 속에서 말했다. 다음엔 어디 갈까? 글쎄요.
옥자가 웃으며 대답했다. 생각해봐요. 한 달 있잖아요. 그들은 다시 각자의 추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가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 먹고 싶은 음식.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70, 80이 뭐가 중요한가. 살아있는 한 꿈꿀 수 있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다. 은빛 달빛이 방 안을 부드럽게 비췄다. 5명은 그 빛 속에서 평화롭게 잠들었다. 내일도 모레도 그들의 삶은 계속될 것이다. 요양원 탈출 사건은 빠르게 퍼졌다. 처음엔 요양원 내부에서만 조용히 이야기되던 것이 어느새 가족들에게 그리고 지역사회로 번져나갔다. 누군가가 SNS에 올린 짧은 글이 시작이었다. 우리 엄마 계신 요양원에서 할머니 5분이 새벽에 담 넘어서 옛날 다방 가셨대요. 커피 한 잔 마시러. 유유. 이 글은 순식간에 퍼졌다. 공감, 응원, 감동의 댓글이 달렸다. 2,000개, 5,000개, 10,000개.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열광했다. 나이 들어도 꺾이지 않는 의지, 자유를 향한 열망, 단순하지만 소중한 꿈. 금요일 오전, 지역 신문사에서 전화가 왔다. 은빛사랑 요양원 맞으시죠? 최근 있었던 추억 탈출 사건에 대해 취재하고 싶은데요. 지우는 당황했다. 추억 탈출? 벌써 이름까지 붙었나? 취재요? 네. 많은 분들이 감동받으셨어요. 긍정적인 기사가 될 겁니다. 지우는 고민했다. 취재를 받으면 요양원이 더 유명해질 것이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사생활은 그들이 원할까? 잠깐만요. 어르신들께 여쭤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306호로 향했다. 5명은 창가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요즘 그들은 더 활기차 보였다. 눈빛이 달랐다. 어르신들, 죄송한데 잠깐 여쭤볼 게 있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리고 신문사 취재건을 설명했다. 우리가 신문에 나온다고요? 영숙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어르신들이 원하지 않으시면 거절할 수 있어요. 5명이 서로를 바라봤다.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금순이 입을 열었다. 좋아요. 하죠. 정말요? 네. 우리가 한 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숨길 일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옥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처럼 답답한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도 있죠. 그럼 취재 받으시겠다는 거죠? 네. 5명이 동시에 대답했다. 월요일 기자가 왔다. 30대 중반의 여성 기자였다. 이은영이라는 이름패를 달고 있었다. 그는 따뜻한 미소로 어르신들을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306호에서 인터뷰가 시작됐다. 은영은 준비해온 질문지를 펼쳤다. 하지만 곧 질문지를 접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너무 생생하고 재미있어서 따로 질문할 필요가 없었다. 새벽에 담 넘을 때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죠. 근데 더 설레더라고요. 금순이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20대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행복다방 커피는 어떠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영숙이 눈을 감으며 회상했다. 그 맛을 설명할 순 없어요. 그냥 청춘의 맛이었어요. 은영은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다른 어르신들께도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미자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살고 싶어 해요. 인터뷰는 2시간 동안 이어졌다. 은영은 요양원 곳곳을 촬영하고 지훈 원장과도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억 나들이 프로그램에 대해 물었다. 원장님, 이 사건 이후 프로그램을 만드셨다고요? 네. 한 달에 한 번 어르신들이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요. 좋은 취지네요. 이번 일로 배웠어요. 안전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도 중요하다는 거요. 기사는 수요일 조간신문에 실렸다. 일면 하단, 작지 않은 크기였다. 제목은 이랬다. 70대 5 어르신의 새벽 탈출. 그들이 찾아간 곳은 사진도 실렸다. 5명이 행복다방 앞에서 찍은 사진.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기사는 감동적으로 쓰여 있었다. 나이가 들어도 꿈은 죽지 않는다. 자유를 향한 열망은 여전하다. 커피 한 잔이 주는 행복. 그것을 위해 담을 넘는 용기. 이것이 진정한 삶이 아닐까. 기사는 온라인으로도 퍼졌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 떴다. 댓글이 폭주했다. 눈물 나요, 유유. 우리 할머니 생각나네요. 나이 들어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요양원이 아니라 감옥이었구나.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일부는 우려를 표했다. 위험하지 않나요? 요양원 관리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댓글은 금방 다른 댓글들에 묻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르신들을 응원했다. 목요일,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지역 방송 시사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다. 지우는 다시 어르신들에게 물었다. 방송이요? 순이가 놀라며 물었다. 네, 지역 뉴스인데 어르신들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오, 신난다. 순이가 박수를 쳤다. 한때 요리사로 TV 프로그램에 나간 적 있는 그는 카메라가 익숙했다. 금요일 저녁, 방송 촬영팀이 왔다. 조명, 카메라, 마이크, 본격적인 장비였다. 어르신들은 약간 긴장했지만 곧 익숙해졌다. 어르신들, 편하게 평소처럼 이야기하시면 돼요. PD가 부드럽게 말했다. 촬영이 시작됐다. 5명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줬다. 카메라는 그들의 표정을 세밀하게 담았다. 웃음, 눈물, 설렘, 자부심.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옥자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70도, 80도, 아직 살아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방송은 주말 저녁 뉴스에 나갔다. 3분짜리 특집 코너였다. 시청률은 평소보다 높았다. 방송 후 요양원으로 전화가 쏟아졌다. 우리 아버지도 그런 프로그램 있는 곳으로 옮기고 싶어요. 추억 나들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우리 어머니가 방송 보고 우셨어요. 자기도 가고 싶대요. 지우는 전화를 받으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다.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몰랐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주말 행복다방에도 변화가 있었다. 갑자기 손님이 늘었다. 대부분 중장년층이었다. 그들은 기사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었다. 여기가 그 다방이에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어르신들이 드셨던 그거요. 다방 주인은 당황하면서도 기뻤다. 오랜만에 가게가 활기를 되찾았다. 일요일 저녁 306호. 5명은 창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아름다운 저녁이었다. 우리 유명해졌네요. 위자가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요. 신기해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좋은 것 같아요. 금순이 말했다.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니까. 다음 추억 나들이는 언제예요? 순이가 물었다. 다음 주래요.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디 갈까요?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 옥자가 제안했다. 중앙공원? 네.
거기서 벚꽃 보며 도시락 먹던 거 기억나요? 5명의 눈에 추억이 떠올랐다. 50년 전 젊은 그들이 처음 만나 친구가 된 그곳. 벚꽃이 흩날리던 봄날. 좋아요. 거기로 가요. 그들은 다시 미래를 기대하기 시작했다. 과거의 추억도 소중하지만 앞으로 만들어갈 추억도 기다려졌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추억 나들이 프로그램 첫날. 목요일 오전 10시. 은빛사랑 요양원 현관 앞에는 작은 버스가 대기하고 있었다. 20인승 규모의 하얀 버스. 측면에는 요양원 로고가 그려져 있었다. 민지훈 원장과 강수아 요양보호사, 그리고 자원봉사자 2명이 함께 동행하기로 했다. 참가자는 5명. 당연히 박금순, 최옥자, 김영숙, 이순희, 정미자였다. 준비되셨어요, 어르신들?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다. 네. 5명이 힘차게 대답했다. 그들의 얼굴엔 설렘이 가득했다. 오늘 목적지는 중앙공원. 50년 전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곳이었다. 버스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가 지나갔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탈출이 아닌 정당한 외출이었다. 허락받은 자유. 그것도 나름대로 달콤했다. 여기 봐요. 저 건물. 영숙이 창밖을 가리켰다. 예전에 우리가 다니던 미용실 있던 자리잖아요. 맞아요. 로즈 미용실. 거기서 파마하고 나오면 기분이 그렇게 좋았는데. 옥자가 웃으며 말했다. 버스는 추억을 싣고 달렸다. 30분쯤 지나 중앙공원에 도착했다. 공원 입구의 느티나무는 여전했다. 50년 전보다 더 크고 울창해졌지만 그 자리 그대로였다. 내렸습니다, 어르신들. 천천히 내리세요. 직원들이 어르신들을 부축했다. 영숙은 휠체어를 탔다. 무릎이 좋지 않아 먼 거리를 걷기 힘들었다. 하지만 표정만큼은 누구보다 밝았다. 공원 안으로 들어섰다. 봄이 한창이었다. 벚꽃은 이미 지고 실록이 우거졌다. 하지만 그 녹음도 아름다웠다.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저기, 저 벤치. 금순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공원 한가운데 큰 나무 아래 낡은 나무 벤치가 있었다. 우리가 처음 앉았던 곳이에요. 5명이 그 벤치로 향했다. 50년의 세월이 벤치를 낡게 만들었다. 나무는 갈라졌고 페인트는 벗겨졌다. 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앉아볼까요? 5명이 나란히 앉았다. 좁은 벤치에 5명이 앉으니 다닥다닥 붙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기억나요? 그날, 옥자가 눈을 감으며 말했다. 1975년 4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 언니, 날짜까지 기억해요? 당연하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데.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날 우리가 친구가 됐죠. 50년 전 그날, 5명은 우연히 이 벤치에서 만났다. 모두 혼자 공원을 산책하다 비를 피해 이 나무 아래로 모여들었다. 처음엔 낯선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1시간의 대화 끝에 친구가 됐다. 그때 금순 언니가 했던 말 기억나요? 순이가 물었다. 뭐라고 했더라? 우리 평생 친구하자고요. 금순이 피식 웃었다. 그랬구나. 근데 정말 지켜줬네. 응. 50년을 친구로 살았어요. 미자가 금순의 손을 잡았다. 금순도 미자의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옥자, 영숙, 순이의 손을 차례로 잡았다. 5개의 손이 연결됐다. 앞으로도 쭉 친구예요. 당연하죠.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바람이 나무짚을 흔들었다.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녔다. 젊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다. 삶은 계속 흘러갔다. 지우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으려다 멈췄다. 이 순간은 사진으로 남기는 것보다 그저 눈에 담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원장님, 수아가 다가왔다. 저런 표정 처음 봐요. 요양원에선 한 번도 저렇게 웃으신 적 없어요. 그래요? 네.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수아의 표현이 정확했다. 저들은 지금 살아있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이 순간, 진정으로 살아있었다. 점심시간, 미리 준비해온 도시락을 펼쳤다. 김밥, 샌드위치, 과일. 간단하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사였다. 맛있다. 영숙이 김밥을 한 입 빼어 물며 말했다. 밖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그러게요. 식당에서 먹는 것보단 100배 나아요. 다들 웃으며 식사를 했다. 근처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힐끔힐끔 쳐다봤다. 요양원 단체복을 입은 어르신들이 신기한 모양이었다. 한 아이가 다가왔다. 5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할머니, 뭐 먹어요? 김밥이란다. 순이가 상냥하게 대답했다. 저도 김밥 좋아해요. 그래. 하나 줄까? 진짜요? 순이가 김밥 한 줄을 아이에게 건넸다. 아이는 행복하게 김밥을 받아들고 엄마에게 뛰어갔다. 고맙습니다. 엄마가 멀리서 인사했다. 순이가 손을 흔들었다. 애들 보니까 좋네요. 우리도 저렇게 어렸을 때가 있었는데 먼 옛날이네요. 식사를 마치고 공원을 더 둘러봤다. 연못가에 갔다. 오리들이 한가롭게 물 위를 떠다녔다. 금순이 미리 준비해온 빵 부스러기를 던졌다. 오리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귀엽다. 미자가 웃으며 말했다. 나도 던져볼래요. 영숙이 휠체어에서 손을 뻗었다. 옥자가 빵을 영숙의 손에 쥐어줬다. 영숙이 힘껏 던졌지만 멀리 가지 못했다. 그래도 오리 한 마리가 다가와 먹었다. 성공. 다들 박수를 쳤다. 영숙의 얼굴에 뿌듯함이 번졌다. 오후 3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다. 5명은 아쉬운 마음으로 벤치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봤다. 다음에 또 올 수 있죠? 미자가 물었다. 물론이죠. 한 달에 한 번 약속했잖아요. 지훈이 대답했다. 그럼 다음엔 어디 가요? 어르신들이 정하세요. 가고 싶은 곳 어디든. 5명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동시에 웃었다. 가고 싶은 곳이 너무 많았다. 한 달에 한 번으론 부족할 것 같았다. 버스에 올랐다. 돌아가는 길, 다들 조용했다. 피곤해서가 아니었다. 행복한 여운에 젖어서였다. 요양원에 도착했다. 다른 입소자들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떠셨어요? 재미있으셨어요? 질문이 쏟아졌다. 5명은 신나게 하루 일과를 들려줬다. 공원, 벤치, 도시락, 오리, 모든 게 이야기가 됐다. 나도 가고 싶어요. 한 할아버지가 말했다. 다음 달엔 저도 신청할게요. 나도. 추억 나들이는 이제 요양원의 인기 프로그램이 됐다. 대기자 명단이 만들어졌다. 다들 가고 싶은 곳이 있었다. 옛 직장, 살던 동네, 자주 가던 식당, 첫 데이트 장소, 저녁 식사 시간. 식당은 평소보다 활기찼다. 다들 다음 달 나들이 이야기로 떠들었다. 어디 갈까? 뭘 먹을까? 누굴 만날까? 306호로 돌아온 5명은 침대에 누워 하루를 돌아봤다. 피곤해요? 순이가 물었다. 응. 근데 기분 좋은 피곤함이에요. 금순이 대답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영숙이 눈을 감으며 말했다. 다음 달이 벌써 기다려져요. 밤이 깊었다. 5명은 평화롭게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들은 다시 젊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미래를 이야기하던 그 시절로
다음 달 추억 나들이는 더 많은 어르신이 참여했다. 이번엔 10명이었다. 원래의 5명에 새롭게 5명이 추가됐다. 목적지도 다양해졌다. 한 팀은 옛 직장을, 다른 팀은 살던 동네를 찾았다. 은빛사랑 요양원의 변화는 계속됐다. 추억 나들이뿐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도 생겼다. 추억 앨범 만들기, 옛 사진을 모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편지 쓰기, 오래 연락하지 못한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활동, 취미 살리기, 젊을 때 하던 취미를 다시 시작하는 프로그램. 요양원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복도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어르신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직원들도 활기를 되찾았다. 이 소식은 다른 요양원에도 퍼졌다. 전국 각지의 요양원에서 문의가 들어왔다. 추억 나들이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저희도 도입하고 싶은데 조언 좀 해주세요. 지우는 기꺼이 노하우를 공유했다.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다. 안전 수칙, 준비사항, 주의점, 모든 것을 정리해서 나눴다. 서울의 한 대형 요양원에서 벤치마킹을 왔다. 원장과 직원 5명이었다. 직접 보니 놀랍네요. 어르신들 표정이 완전히 다르세요. 서울 요양원 원장이 감탄했다.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지훈이 솔직하게 말했다. 저도 처음엔 안전만 생각했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가르쳐 주셨죠. 안전도 중요하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이 더 중요하다고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작게 시작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소수의 어르신부터, 그리고 점점 확대하면 돼요. 오후엔 306호를 방문했다. 5명은 벤치마킹 팀을 반갑게 맞이했다. 어르신들,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서울 요양원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물론이죠. 금순이 환하게 웃었다. 추억 나들이 가보니 어떠셨어요? 인생이 달라졌어요. 옥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전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TV 보고, 다시 자고, 반복이었죠. 근데 이젠 기대할 게 생겼어요. 다음 달엔 어디 갈까, 뭘 할까, 목표가 생긴 거예요. 영숙이 덧붙였다. 나이 들면 목표가 없어져요. 그냥 하루하루 견디는 거죠. 근데 이젠 다음 달을 기다려요. 서울 요양원 직원들은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가족분들 반응은 어때요? 좋아하세요. 미자가 대답했다.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전화할 때 목소리도 밝아졌대요. 맞아요. 우리 아들도 놀라더라고요. 순이가 웃으며 말했다. 벤치마킹이 끝난 후 서울 요양원 팀은 감사 인사를 하며 돌아갔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희도 꼭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달 후 서울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다. 원장님, 저희도 추억 나들이 시작했어요. 어땠어요? 대성공이에요.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이런 연락이 전국에서 왔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점점 더 많은 요양원이 비슷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름은 조금씩 달랐다. 추억 여행, 기억 산책, 시간 여행. 하지만 본질은 같았다. 어르신들에게 선택권과 자유를 돌려주는 것. 어느 날 복지부에서 연락이 왔다. 은빛사랑 요양원의 프로그램이 화제네요. 정책에 반영하고 싶은데 자문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지우는 놀라면서도 기뻤다. 개인 요양원의 작은 시도가 국가 정책까지 영향을 미치다니. 서울로 출장을 갔다. 복지부 회의실에서 관계자들을 만났다. 요양시설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습니다. 담당 국장이 말했다. 지금까지는 보호에만 집중했어요. 안전하게, 건강하게.
물론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는 걸 은빛사랑 요양원이 보여줬어요. 감사합니다. 삶의 질 중심 요양 정책을 만들고 싶어요. 안전과 자유, 보호와 자율. 이 둘의 균형을 맞추는 거죠. 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다. 지우는 자신의 경험을 상세히 공유했다. 시행착오, 어려움, 해결 방법,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지훈이 마지막에 덧붙였다. 어르신들마다 원하는 게 다르고 상황도 다르니까요. 획일적인 매뉴얼은 없어요. 각 요양원이 자기 상황에 맞게 만들어 가야 해요. 하지만 시작은 해야죠. 국장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몇 달 후 복지부는 요양시설 삶의 질 향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 안에 개인 맞춤형 추억 프로그램 권장 항목이 포함됐다. 은빛사랑 요양원이 사례로 소개됐다. 뉴스에도 나왔다. 요양원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단순한 보호를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306호에서 5명은 뉴스를 봤다. 우리가 저렇게 큰일을 한 거예요? 미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런가 봐요. 금순이 조용히 대답했다.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었을 뿐인데. 그 커피 한 잔이 세상을 바꿨네요. 옥자가 웃으며 말했다. 과장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로 바꿨어요. 그날 저녁 요양원 식당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다. 5명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케이크가 준비됐고 어르신들이 모두 모였다. 축하합니다. 우리의 영웅들. 지훈이 건배를 제의했다. 모두 주스 잔을 들었다. 5분 덕분에 우리 모두 변했어요. 요양원도, 직원도, 그리고 이 나라의 요양 정책도.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졌다. 5명은 부끄러워하면서도 기뻐했다. 우리가 뭐 대단한 걸 한 건 아니에요. 금순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그냥 살고 싶었어요. 나이 들어도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선택하고 싶고, 자유롭고 싶고, 행복하고 싶어요. 그게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외쳤다. 그래요. 잘못이 아니에요. 금순이 눈물을 닦았다.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답게. 다시 박수가 터졌다. 이번엔 더 크고 뜨거운 박수였다. 모두의 눈엔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기쁨과 희망의 눈물이었다. 파티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소등.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오늘만큼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 306호로 돌아온 5명은 창가에 섰다. 밤하늘엔 별이 가득했다. 별이 예쁘네요. 영숙이 말했다. 응,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우리 잘 살아왔죠? 미자가 물었다. 응, 잘 살았어. 금순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 거야. 가을이 왔다. 요양원 정원의 나무잎이 빨갛고 노랗게 물들었다. 첫 탈출 사건으로부터 6개월이 흘렀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다. 추억 나들이는 이제 주 단위로 진행됐다. 매주 목요일 한 팀씩 외출했다. 참여 인원도 늘어 20명이 넘었다. 거의 모든 입소자가 한 번 이상 나들이를 다녀왔다. 프로그램도 다양해졌다. 단순 관광을 넘어 옛 친구 만나기, 취미활동 재개, 심지어 자원봉사 활동까지. 한 할아버지는 옛 직장 후배들을 만나 멘토링을 했다. 한 할머니는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했다. 요양원의 명성도 높아졌다. 대기자가 100명이 넘었다. 입소 문의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왔다. 지우는 기쁘면서도 부담스러웠다. 명성에 걸맞은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이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지우는 306호를 찾았다. 5명이 창가에 앉아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어르신들, 방해해도 될까요? 들어오세요. 원장님. 금순이 자리를 권했다. 지훈이 의자를 가져와 앉았다. 무슨 이야기 중이셨어요? 다음 나들이요. 옥자가 대답했다. 어디 가실 계획이세요? 그게 5명이 서로를 바라봤다. 누가 먼저 말할까 눈치를 보는 듯했다. 말씀하세요. 어디든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바다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바다에 가고 싶어요. 바다요? 네, 동해안이요. 젊었을 때 친구들이랑 여행 갔었거든요. 영숙의 눈이 반짝였다. 일출 보고, 횟집에서 회 먹고, 모래사장 걷고, 그때가 너무 좋았어요. 지우는 잠시 생각했다. 동해안은 차로 4시간 거리였다. 당일치기로는 무리였다. 1박이어야 했다. 1박 여행이 되겠네요. 안 될까요? 미자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가능해요. 다만 준비가 더 필요하죠. 정말요? 5명의 얼굴이 환해졌다. 네, 다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건강 체크를 받으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셔야 갈 수 있어요. 당연하죠. 다음 주 5명은 정밀 검진을 받았다. 혈압, 혈당, 심전도 다행히 모두 안정적이었다. 영숙의 무릎이 조금 걱정됐지만 의사는 무리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했다. 다녀오세요. 좋은 시간 되시길. 여행 준비가 시작됐다. 숙소 예약, 식당 예약, 동선 계획, 지훈과 수아, 그리고 자원봉사자 2명이 동행하기로 했다. 간호사도 1명 동행했다. 만약을 대비해서였다. 출발 전날 밤, 306호는 잠들지 못했다. 다들 흥분해서 뒤척였다. 내일 날씨 어떨까요? 영숙이 물었다. 맑대요. 일출 보기 딱 좋은 날씨래요. 옥자가 스마트폰을 보며 대답했다. 못 잘 것 같아요. 순이가 웃으며 말했다. 나도 수학여행 가는 초등학생 같아. 미자가 동의했다. 우리 나이가 몇인데 이러고 있어요? 금순이 웃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마음은 20이에요. 다음 날 새벽 5시.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났다. 모두 서둘러 준비했다. 화장도 하고 예쁜 옷도 입었다. 마치 데이트 가는 사람들 같았다. 6시 버스가 출발했다. 이번엔 중형 버스였다.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좌석도 넉넉했다. 출발합니다. 운전기사가 밝게 외쳤다. 버스는 요양원을 떠나 고속도로로 향했다. 창밖으로 도시가 지나갔다. 점점 멀어지는 건물들. 빌딩이 사라지고 산이 나타났다. 터널을 지나고 강을 건넜다. 저기 봐요. 영숙이 창밖을 가리켰다. 멀리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다. 파란 수평선,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와, 5명이 동시에 감탄했다. 버스는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다. 창문을 열자 바닷바람이 들어왔다. 짭조름한 냄새, 시원한 바람, 오감이 깨어났다. 10시, 숙소에 도착했다. 작은 펜션이었다. 바로 앞이 바다였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짐 풀고 바다 갈까요? 지훈이 제안했다. 네. 5명은 서둘러 짐을 풀었다. 그리고 해변으로 향했다. 모래사장은 넓고 깨끗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다. 신발 벗어요. 금순이 신발을 벗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 벗었다. 맨발로 모래를 밟았다. 차갑고 부드러운 감촉. 모래가 발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 물에 들어가 볼까요? 영숙이 제안했다.
괜찮아요? 수아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발만 담글 거예요. 5명이 물가로 갔다. 파도가 밀려와 발을 적셨다. 차가웠지만 기분 좋았다. 까악. 순이가 소리를 질렀다. 예상보다 찬 물이었다. 차가워. 다들 웃으며 소리 질렀다. 마치 10대 소녀들 같았다. 사진도 찍었다. 5명이 나란히 서서 V자를 그렸다. 파도를 배경으로 햇빛을 받으며 그들의 얼굴은 어느 때보다 밝았다. 점심은 횟집에서 먹었다. 싱싱한 회가 나왔다. 금순이 초고추장에 회를 찍어 입에 넣었다. 쫄깃한 식감, 신선한 맛, 맛있어요. 진짜 맛있네요. 다들 연신 감탄했다. 식사 후 해안 산책로를 걸었다. 나무 데크가 깔린 길이었다. 영숙은 휠체어를 탔다. 순이가 밀어줬다. 옛날 생각나요? 영숙이 말했다. 그때도 이렇게 5이서 왔었죠. 맞아요. 1978년 여름. 옥자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했다. 그때 우리 몇 살이었더라? 28. 젊었네. 지금도 젊어요. 미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마음은 그때 그대로예요. 해가 지기 시작했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다. 5명은 방파제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다. 말없이 그저 바라봤다. 해가 수평선 아래로 사라졌다. 어둠이 내렸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밝았다. 내일 일출 보러 가요. 금순이 말했다. 몇 시에 떠요? 5시 반이래요. 그럼 5시에 일어나야겠네요. 괜찮아요? 당연하죠. 그날 밤 펜션에서 작은 파티를 했다. 직원들이 준비해온 케이크와 음료수. 다들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옛날 이야기, 웃긴 에피소드, 추억들. 밤이 깊어갔다. 하나둘 방으로 돌아갔다. 금수는 창밖을 봤다.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다. 내일 아침이면 저 수평선 너머로 해가 뜰 것이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하루하루가 선물이네. 금순이 중얼거렸다. 그리고 평화롭게 잠들었다. 내일을 기대하며 새벽 5시 알람이 울렸다. 금순이 제일 먼저 일어났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다. 하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일어나요, 얘들아. 나머지 넷을 깨웠다. 모두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곧 정신을 차렸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일출을 놓칠 순 없었다. 간단히 씻고 옷을 입었다. 따뜻한 차를 한 잔씩 마시고 밖으로 나갔다. 해변으로 향했다. 이미 몇몇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사진작가들, 여행객들, 지역 주민들, 모두 같은 목적으로 이곳에 모였다. 5명은 모래사장에 돗자리를 깔고 앉았다. 동쪽 수평선을 바라봤다. 하늘은 짙은 남색에서 보라색으로, 보라색에서 주황색으로 변하고 있었다. 곧 뜰 거예요. 옥자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떨려요. 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왜요? 마지막 일출이 될 수도 있잖아요. 침묵이 흘렀다. 다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다. 나이 70 후반에서 80.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나이였다. 그럼 더 잘 봐야죠. 금순이 영숙의 손을 잡았다. 마지막이든 아니든 오늘의 일출은 오늘뿐이에요. 5명이 손을 맞잡았다. 그리고 수평선을 응시했다. 수평선이 붉게 타올랐다. 그리고 작은 점이 나타났다. 태양의 첫 모습이었다. 점은 점점 커졌다. 반원이 되고 온전한 원이 됐다. 와, 누군가 감탄했다. 5명인지 주변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모두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햇빛이 바다를 비췄다. 물결마다 반짝였다. 모래사장이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세상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금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옥자도, 영숙도, 순이도, 미자도 5명 모두 울고 있었다. 슬픔이 아닌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다. 살아있어서 좋네요. 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순간을 볼 수 있어서. 응, 정말 좋아. 금순이 눈물을 닦았다. 감사해요, 얘들아. 함께 여기까지 와줘서.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감사하죠. 옥자가 금순의 어깨를 두드렸다. 언니가 없었으면 우리 여기 못 왔어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5명은 한동안 더 앉아 있었다. 말없이 그저 그 순간을 온전히 느끼며. 아침 식사는 펜션에서 했다. 따뜻한 죽과 반찬. 간단하지만 정성스러운 식사였다. 오늘 뭐 할까요? 순이가 물었다. 시장 가볼까요? 좋아요. 재래시장에 갔다. 오징어, 고등어, 미역, 갖가지의 해산물이 가득했다. 아줌마들의 호객 소리, 생선 굽는 냄새, 사람들의 웃음소리. 시장은 활기로 넘쳤다. 이거 맛있어요. 한 가게 주인이 구운 오징어를 내밀었다. 5명이 나눠 먹었다. 쫄깃하고 고소했다. 하나 살까요? 좋아요. 오징어 한 마리를 샀다. 주인 아줌마가 덤으로 하나 더 넣어줬다. 어르신들 보기 좋으시네요. 덤이에요. 고마워요. 시장을 한 바퀴 돌며 여러 가지를 샀다. 미역, 멸치, 김. 요양원에 돌아가서 나눠 먹으려고. 점심때가 됐다. 작은 국밥집에 들어갔다. 할머니 혼자 운영하는 가게였다. 메뉴는 단 하나, 해물국밥. 5 그릇이요. 국밥이 나왔다. 뜨거운 국물 위로 김이 모락모락 올랐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얼큰하고 시원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네요. 가게 할머니가 다가왔다.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요. 은빛사랑 요양원이라고. 아, 요양원. 나들이 오셨구나. 네, 바다 보러 왔어요. 좋으시겠다. 나이 들어도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뭐 그럭저럭. 이 나이에 뭐. 할머니는 80이 넘어 보였다. 하지만 혼자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혼자 하시기 힘드시겠어요. 힘들지. 근데 뭐 어쩌겠어. 이래야 살지. 금순이 할머니를 바라봤다. 그의 눈엔 삶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강인함도 보였다. 대단하세요. 뭐가, 그냥 사는 거지. 식사를 마치고 계산했다. 금순이 10,000원을 더 얹었다. 거스름 돈이에요. 아니에요. 할머니 힘내시라고요. 고마워요. 할머니의 눈이 촉촉해졌다. 밖으로 나오며 금순이 뒤를 돌아봤다. 할머니가 가게 안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금순도 손을 흔들었다. 우리보다 더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미자가 말했다. 그러게요. 우리는 그래도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잖아요. 감사해야겠어요. 오후, 마지막으로 바닷가를 걸었다. 파도가 발을 적셨다. 갈매기가 날았다. 하늘은 맑았다. 다음엔 언제 올까요? 영숙이 물었다. 또 오고 싶어요? 네, 이곳이 좋아요. 그럼 내년에 또 오자. 약속이에요? 응, 약속. 5명이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50년 우정의 약속. 내년에 다시 만나자는 약속. 돌아갈 시간이 됐다. 펜션에서 짐을 챙겼다. 버스에 올랐다. 바다가 점점 멀어졌다. 하지만 가슴속엔 그대로 남아 있었다. 버스 안은 조용했다. 다들 피곤해서 졸고 있었다. 금수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6개월 전, 담을 넘던 그날, 그날의 선택이 모든 걸 바꿨다. 요양원이 보였다.
은빛사랑 요양원 간판. 익숙한 건물. 하지만 이젠 감옥이 아니었다. 쉼터였다. 새로운 모험을 준비하는 베이스 캠프였다. 버스가 멈췄다. 다른 입소자들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떠셨어요? 재미있으셨어요? 질문이 쏟아졌다. 5명은 웃으며 여행담을 들려줬다. 일출, 시장, 국밥, 할머니. 모든 게 이야기가 됐다. 그날 저녁 306호. 5명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피곤해요? 응. 완전 녹초. 근데 기분은 좋아요. 나도. 침묵이 흘렀다. 편안한 침묵이었다. 얘들아. 금순이 말했다. 응? 우리 잘 살았어.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응.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 거야. 당연하죠.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다. 환한 보름달이었다. 달빛이 방 안을 부드럽게 비췄다. 금수는 눈을 감았다. 행복다방의 커피, 공원의 벤치, 바다의 일출. 모든 순간이 선명했다. 그리고 알았다. 이 순간들이 자신의 인생을 완성시켰다는 것을. 나이는 숫자일 뿐이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였다.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함께하는 것. 잘 자요, 얘들아. 잘 자요, 언니. 5명은 평화롭게 잠들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잠이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또 어디를 갈까? 또 누구를 만날까? 삶은 계속된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그들은 그 순간까지 자신들답게 살 것이다. 자유롭게, 당당하게, 함께. 은빛사랑 요양원의 밤은 깊어갔다. 하지만 306호 5명의 꿈속엔 아직 낮이었다. 밝고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가능성으로 가득한 낮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었다. 진짜 삶의 시작. 나이 들어도 꿈꾸고, 도전하고, 사랑하는 삶. 그것이 그들이 세상에 남기는 메시지였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살아갈 것이다.